나는 안 이뻐. 새벽 3시 온 집안이 잠든 시간에 어머니 방에서 갑자기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어머니, 왜요? 어디 아파요? 문을 박차고 들어가 보니 어머니는 이불을 발로 밀어낸 채 오른쪽 다리를 부여잡고 온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지났어. 아이고 다리 쥐 죽겠다. 진짜. 저는 허둥지둥 어머니 종아리를 주물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온 익숙한 장면. 나이 들면 다 이렇지 하고 넘겨왔던 바로 그 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분명 뭔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제 팔을 꽉 잡으며 숨을 몰아쉬듯 말했습니다. 이거 오늘은 유난히 심하다. 숨이 막히네. 그 순간 제 안에서 작은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쥐가 이렇게까지 아프나? 혹시 단순한 쥐가 아닐 수도 있나? 하지만 여느 때처럼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흘러나왔고 저는 그냥 더 세게, 더 열심히 주물러 주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아침이 되자 어머니는 더 심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눈에 띄게 붓고 바닥을 디딜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회사를 나선 뒤 아내에게서 온 전화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더 아프대. 오늘은 뭔가 이상하다고 결국 저는 회사를 조퇴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창가에 앉아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정말 병원 가봐요. 에이, 괜찮다니까. 나이 들면 다 그래. 괜히 호들갑 떨지 마라.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미소 안에 숨어 있는 불안과 고집은 저도 이제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만은 제 말 좀 들으세요. 잠깐 가서 검사만 하면 되잖아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가자.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은 거의 바로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다리 혈관에 피떡이 생겼습니다. 지금 오신 건 정말 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폐로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젯밤의 그 비명, 땀, 통증.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쥐가 아니라 우리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SOS였다는 것.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쉽게 나이 탓으로 돌려버린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습관이 때때로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저는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밤 저희 어머니처럼 여러분의 몸도 이미 조용히 말을 걸고 있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듣느냐 못 듣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왜 이런 신호를 보낼까요? 다리의 쥐는 왜 반복해서 찾아올까요? 그 이유가 단순 피로인지 아니면 위험을 알리는 경고인지 우리는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5년간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해온 최동진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어머니의 비명을 다시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이어서 들어주세요. 병원 응급실에서 돌아오던 그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택시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쥐가 난다는 말은 평생 들어온 흔한 표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단어가 전혀 다르게 들렸거든요. 마치 어머니의 몸이 오랫동안 말하려 했던 경고를 우리가 계속 모른 척하며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검사 결과는 혈전.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쥐 자체가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쥐가 자주 난다는 건 몸 어디선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죠. 그날 이후 저는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왜 다리에 쥐가 나는 걸까? 그리고 왜 시니어 분들에게 더 자주 생기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께 하나하나 더 자세히 여쭤보았습니다. 일 근육이 필요하다는 건 작은 신음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량이 갑자기 늘면 근육이 준비 안 됐어. 하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 말에 저는 지난 주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손주가 집에 놀러 왔다고 한참 동안 마당에서 함께 공을 차셨죠. 평소에는 잘 움직이지 않으시던 분이 몇 주 만에 갑자기 너무 많이 걷고 뛰신 겁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면 조금의 변화에도 민감해집니다. 어릴 때처럼 금방 회복되지도 않죠. 근육이 그만 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쥐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이 말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쉽게 넘긴 신호가 사실은 몸의 구조적인 부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이 시니어에게 더 자주 생기는 진짜 이유 수분과 전해질 부족. 나이 들면 목이 잘 안 마르거든요. 그래서 물을 덜 마셔요. 이 설명을 듣자마자 저는 아침마다 보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물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너무 자주 가. 그래서 조금만 마실래? 이 대사 정말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을 줄이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해지면 근육 수축과 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특히 시니어들이 여름철 갑자기 더운 곳을 오가면 몸이 순식간에 탈수 상태가 되면서 밤마다 쥐가 나기 쉬워진다는 설명에 저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지난해 여름 시장 장 보러 잠깐 다녀오신 후 며칠 동안 쥐 때문에 잠을 설치셨었죠. 그때는 더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몸이 보내던 첫 번째 신호였던 겁니다. 삼혈관 문제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목소리를 낮추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시면 다리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충분히 못 갑니다. 이때도 쥐가 나요. 그 말에 저는 어머니의 건강검진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비교적 건강하신 편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혈압이 조금 높아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쥐로 나타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노인의 다리 근육은 피와 산소가 조금만 부족해져도 바로 경련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쥐는 몸 깊숙한 곳에 혈관이 숨막힌다고 보내는 작은 신호이자 구조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사수면 자세만 잘못돼도 새벽마다 깨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어서 시니어들에게 특히 흔한 원인을 하나 더 언급했습니다. 겨울철 두꺼운 이불이 발을 아래로 꺾어 놓습니다. 그게 문제죠. 어머니도 늘 그랬습니다. 나는 옛날부터 웅크리고 잤어. 그래야 몸이 따뜻하거든. 하지만 그런 자세는 종아리 근육을 계속 긴장 상태로 묶어둡니다. 밤새 굳어있던 근육이 새벽에 갑자기 수축하면서 극심한 쥐를 일으키는 것이죠. 오노화는 조용히 찾아오고 더 쉽게 반응합니다. 근육은 40세 이후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문제는 종아리 근육은 그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 근육이 줄면 조금만 자극에도 쉽게 경직됩니다. 그리고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져 수축과 이완 조절이 흐트러져 작은 자극에도 하고 반응하죠. 의사 선생님의 말이 기억납니다. 쥐는 노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병이 아니라 몸의 한계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들어 그러는 거지 뭐 하고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4060대 때 가볍게 지나친 쥐가 70대에는 혈전, 혈관 폐색, 신경 눌림 같은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까? 한 번도 심각하게 보지 않았던 그 작은 통증들이 사실은 아주 오래된 메시지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쥐가 나는 것이 아니라
쥐가 나는 이유를 모른 채 계속 무시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다리 쥐는 절대로 그냥 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가장 먼저 보내는 가장 작지만 가장 솔직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쥐가 위험 신호인지, 어떤 쥐는 지켜봐도 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는 단순 통증을 넘어서 때로는 생명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듣고 집으로 돌아온 날, 어머니는 연신 괜히 호들갑 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어젯밤에 보였던 그 증상들, 혹시 그게 그동안 책에서 보던 위험 신호였던 건 아닐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위험한 쥐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몸은 반드시 다르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신호가 위험한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께 다시 찾아가 절대 넘기면 안 되는 다리, 쥐의 신호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다리만 유난히 아프고 붓는다, 혈전의 첫 신호.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쪽 다리만 계속 쥐가 나면서 같은 쪽 다리가 붓고 뜨겁고 묵직하다면 거의 90%는 혈전 의심입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아침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오른쪽 종아리가 유독 빵빵하게 부어 있었고 만져보면 뜨끈했고 무겁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셨던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는 그걸 어젯밤에 내가 너무 세게 주물러서 그런 건가? 하고 넘기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몸이 보내던 첫 번째 구원 요청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실제 사례 하나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50대 직장인 분이 일주일 동안 왼쪽 다리에만 쥐가 나고 다리가 부어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그분은 결국 폐색전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는 절대, 무조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쪽만 반복적으로 쥐가 난다. 같은 부위가 붓는다. 뜨겁고 묵직하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났다면 그건 쥐가 아니라 혈관 안에서 피떡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쥐가 풀렸는데도 몇 시간, 며칠 계속 아프다, 그냥 경련이 아니다. 보통 다리 쥐는 1020분 정도면 풀립니다. 그런데 이틀째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요. 한번 쥐가 나면 한동안 종아리가 말랑하지 않아요. 자고 일어나도 뻣뻣해요. 이런 증상은 절대로 단순 근육 경련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육 안쪽이 미세하게 찢어졌거나 작은 혈관이 터져 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몇 달 전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쥐가 한번 난 뒤로 엊그제부터 종아리가 뻐근해. 계속 멍든 느낌이야.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운동 많이 해서 그래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 며칠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위험한 말이었는지 정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몸은 이미 그냥 두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삼다리가 창백해지고 차가워진다. 이건 즉시 119입니다. 쥐가 심하게 난 뒤 갑자기 다리가 하얗게 변하거나 얼음처럼 차가워지거나 감각이 둔해진다면 그건 근육이 아니라 혈관으로 가는 혈류가 거의 막혔다는 뜻입니다. 이 신호는 조금 기다리면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응급 상황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60분 안에 치료 못하면 그 다리 자체가 위험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어머니의 손등이 몇 번 차갑게 식어 있던 걸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갑자기 추운 날씨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때 더 진지하게 살피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쥐와 동시에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 피떡이 폐로 간 신호. 이 신호는 말 그대로 생명 경고입니다. 다리에 있던 피떡이 혈관을 타고 폐로 이동하면 숨이 차고 가슴이 조여오고
실제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쥐가 나면서 갑자기 숨이 차는 건 그 자체로 응급 상황입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며칠 전 어머니도 새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쥐가 심하게 나니까 갑자기 숨이 턱 막히더라.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때 저는 쥐가 너무 아파서 그렇겠지라고 넘겼습니다.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신호였는지. 오다리에 힘이 빠진다. 발끝 감각이 둔하다. 신경이 눌리고 있다는 증거. 이 신호 역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으면 저린 느낌, 발끝에 감각이 둔함, 쥐난 뒤 걷는데 다리가 흔들림 이런 증상이 있다면 척추 쪽에서 신경이 눌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설명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척추관이 좁아집니다. 신경이 눌리면 다리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작은 자극에도 쥐가 쉽게 생기죠.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며 어머니의 걸음걸이를 떠올렸습니다. 언젠가부터 계단을 오를 때 살짝 흔들리던 걸 본 적이 있었죠. 다리 힘이 빠져서 그러겠지 하고 넘겼던 그 모습이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험 신호는 어머니에게 이미 몇 달 동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조각조각 떠오르는 장면들이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작은 증상들, 가벼운 신음, 묵직한 불편함. 우리는 그 모든 걸 나이 탓이라 말하며 덮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신호들을 모아보니 몸은 이미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와줘.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위험 신호를 알았다면 다리에 쥐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그리고 3초 만에 통증을 멈추는 응급처치법을 몸에 꼭 익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혹은 다음 주 어느 순간 그 상황이 당신의 가족에게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가 제대로 응급처치를 알고 있었다면 어머니가 그렇게 오래 아파하시지 않으셨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께 다시 찾아가 쥐가 났을 때 가장 빠르게 통증을 없애는 방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방법들은 대부분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고 심지어 누워서 꼼짝 못해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는 제가 직접 어머니에게 적용해 보았고 정말 거짓말처럼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위입술 중앙 3초 꼬집기. 의사들이 말하는 3초 응급처치. 먼저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말씀하셨던 방법입니다. 쥐가 나면요. 입술 위 정중앙을 엄지와 검지로 아주 강하게 3초간 꼬집으세요. 저는 사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다리 아픈데 왜 입술을 꼬집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입술은 자율신경이 아주 예민한 부위입니다. 여기를 강하게 자극하면 다리 근육으로 가던 경련 신호가 순간적으로 끊깁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며칠 후 새벽에 또 쥐가 났을 때 저는 당황하지 않고 바로 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그대로 계세요. 제가 입술을 잡아 드릴까? 그리고 저는 정확히 3초간 아주 세게 위입술 중앙을 꼬집었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숨을 크게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좀 풀린다. 야, 이게 왜 이렇게 풀리냐? 그 순간 저는 이건 진짜다 하고 확신했습니다. 이 방법은 누워 있어도 움직일 수 없어도 언제든지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시니어에게 최적의 응급처치입니다. 포인트 요약. 위입술 중앙을 엄지검지로 아주 세게 3초간 꼬집기. 1초 쉬고 다시 3초. 최소 2에서 3회 반복. 이 방법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쥐로 인한 고통의 절반은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기 절대 급하게 하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방법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거의 모두 틀리게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긴다는 동작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 하나, 천천히, 부드럽게, 무릎은 반드시 쭉 펴서. 의사 선생님은 강조했습니다. 대부분 쥐가 나면 급하게 당깁니다. 그럼 근육이 더 놀라서 통증이 더 심해져요. 어머니에게 이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렸더니 이제는 스스로도 능숙하게 하십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어휴, 움직이면 더 아플까봐 무서워.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발끝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요. 제가 발목을 잡고 정말 조금씩 일씩만 움직이듯 천천히 당겨주자. 근육이 덜 놀라며 통증이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에서 30초쯤 지나면 근육이 서서히 풀리면서 경련이 느슨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포인트 요약. 발끝을 몸쪽으로 아주 천천히 당기기. 무릎은 반드시 쭉 펴기. 20에서 30초 유지하기. 갑작스런 움직임 금지. 3종아리 발바닥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발끝 당기기로 급한 경련이 조금 풀리면 그 다음 단계는 부드러운 마사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절대 세게 주무르지 말 것. 아픈 곳만 누르지 말 것. 발바닥 아킬레스 종아리 무릎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리듯이. 어머니가 처음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왜 부드럽게 해야 해? 세게 하면 빨리 풀리지 않나? 그러나 의사 선생님은 단호했습니다. 세게 주무르면 근육이 다시 놀랍니다. 그러면 경련이 더 오래 가죠. 따뜻해지는 정도로만 부드럽게. 저와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시도해 봤습니다. 손바닥으로 종아리를 원 그리듯 천천히 돌려주고 위쪽으로 밀어 올려주면 근육이 약간씩 풀리면서 통증이 둥글게 변합니다. 날카로운 칼 같은 통증이 둥근 돌덩이처럼 둥글게 바뀌는 느낌. 그게 바로 근육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4. 승산혈 3초 지압 종아리 뒤쪽 가장 아픈 점을 누르기. 의사 선생님은 다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지점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승산혈입니다. 위치. 종아리 뒤쪽 가장 볼록한 부분에서 손가락 2마디 아래.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3초 세게 누르고 1초 쉬고 5번 반복하면 근육의 가장 깊은 층에 있는 경직이 풀립니다. 저도 처음엔 정확한 위치를 잘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산혈은 가장 아픈 점을 찾으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여기 하는 지점이 있어요. 어머니도 금방 찾으셨습니다. 여기야. 여기 누르면 아픈데 시원하다. 지압은 뼈가 느껴질 정도로 깊게, 하지만 참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게 눌러야 효과가 있습니다. 온찜질 10에서 15분 긴장된 근육을 녹이는 마지막 단계. 응급처치의 마지막 단계는 온찜질입니다. 간단하지만 가장 확실한 안정 과정입니다. 따뜻한 수건, 찜질팩, 40에서 45도 정도의 전기장판 위.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뜨겁지 않게, 감각이 둔한 시니어에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종아리에 올려드렸고 어머니는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따뜻하니까 살겠다. 온찜질은 혈관을 살짝 넓혀주고 근육과 신경이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6. 무릎 꿇고 발목 X자 교차 움직일 수 있을 때 쓰는 특수한 방법. 만약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면 시니어들이 특히 좋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릎을 바닥에 대고 발목과 발끝만 X자로 교차하는 자세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근육 깊숙이 있는 긴장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효과가 큽니다. 어머니도 이 방법을 특히 좋아하십니다. 이건 몸을 안 써도 되니까. 예전부터 무릎 꿇는 자세는 익숙하거든. 이 자세는 종아리 근육에 순간 압박을 주었다가 천천히 풀어내는 원리라 몸이 가벼운 경련 상태일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응급처치법을 배우고 나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쥐가 나서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쥐가 났을 때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게 문제라는 것.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정작 필요한 순간에 가장 위험한 행동부터 합니다. 무작정 세게 주무르기, 다리를 갑자기 움직이기, 약 먹고 버티기, 그냥 잠이나 청하기. 이런 행동이 근육을 더 놀라게 하고 통증을 오래 끌게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정확히 알고 정확히 대응하는 것. 그게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응급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애초에 쥐가 나지 않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예방법. 이 예방법을 알면 지금까지 새벽마다 괴롭혀 오던 쥐가 놀랍게도 거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마지막 단계입니다. 응급처치 방법을 배우고 난 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역시 어머니였습니다. 응급처치도 중요하지만 어머니가 앞으로 다시 저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려면 평소에 뭘 해야 할까? 이 질문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저에게는 어머니의 다음 새벽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가장 확실한 예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쥐는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루의 생활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조금만 바꿔도 밤마다 쥐로 고생하던 분들도 놀랄 정도로 편안해집니다. 이 말이 저는 너무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그 새벽의 비명이 생활 속 작은 변화만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그 예방법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오늘 밤부터 당장 해야 한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일 잠자기 전 5분 스트레칭 하루를 편안하게 끝내는 최고의 습관. 의사 선생님은 쥐 예방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스트레칭입니다.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은 스트레칭을 힘들고 어려운 운동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시간은 5분뿐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스트레칭 몇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어머니, 벽 잡고 종아리 뒤로 쭉 뻗는 이 동작 아시죠? 요건 20초만. 그 다음은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는 거. 이것도 20초만. 어머니는 처음엔 시큰둥하게 따라 하셨습니다. 아이고야, 귀찮아 죽겠네. 이거 한다고 뭐가 좋아진다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새벽에 쥐가 잘 안 난다. 종아리가 덜 뭉치네. 쥐는 단단하게 뭉쳐있는 근육이 새벽에 갑자기 놀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스트레칭은 그 놀람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잠들기 전 5분만 해도 효과. 벽 스트레칭 20초, 발끝 당기기 20초. 절대 무리하지 말고 조금 당기는 느낌만. 어머니는 지금도 자기 전에 한번 늘려놔야 편하더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이 약이다. 하루 1.2에서 1.5리터만 지켜도 쥐가 줄어든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위험한 변화는 바로 갈증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몸이 수분 부족에 무뎌진다는 뜻이고 그 결과 근육 경련이 쉽게 옵니다. 어머니도 늘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물을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잖아. 그래서 하루에 2컵만 마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 적게 마시는 게 시니어 쥐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지금부터 1시간에 물 한 모금만 하자고요. 그리고 중요한 기록 하나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아침 물 한 잔, 점심 한 잔 반, 저녁 전 한 잔, 자기 전 2~3시간 전 반 잔. 이 정도 양은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으면서도 몸의 수분 밸런스를 지켜주는 양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 다리가 덜 땡기네. 물 좀 마시니까 몸이 부드러워지는 기분이라. 쥐 예방은 사실 물과 스트레칭만 지켜도 거의 절반 이상 해결됩니다. 3잠짜리 환경 조절 이불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의사 선생님이 말한 가장 의외의 예방법은 바로 수면 자세였습니다. 두꺼운 이불이 발을 아래로 꺾습니다. 그게 새벽 쥐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이 말을 듣자마자 저는 바로 그날 저녁 어머니의 침대에서 가장 무거운 겨울 이불을 치웠습니다. 대신 가벼운 이불 2장으로 바꾸고 발끝이 눌리지 않도록 작은 쿠션을 발 밑에 두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하신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발목이 안 꺾이니까 이게 더 편하네. 그리고 그날 이후 어머니는 새벽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수면 자세는 단순해 보이지만 시니어가 새벽마다 겪는 쥐 최고 빈도 원인입니다. 이불은 가벼운 것으로 발등을 누르지 않게, 발 밑에 작은 베개 수건 접어도 오케이. 이렇게만 바꿔도 정말 새벽 통증이 확 줄어듭니다. 1시간에 한 번 발목 펌프 운동 앉아만 있어도 혈류가 살아난다. 의사 선생님은 강조했습니다. 쥐의 절반은 혈류 문제입니다. 시니어들의 하루 패턴을 보면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 다리 쪽 순환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아주 간단한 루틴 하나뿐입니다. 바로 발끝 위아래 20번, 발목 돌리기 10회씩, 가능하면 1시간에 한 번. 이건 운동도 아니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혈관을 깨우는 작업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텔레비전 보실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발을 까딱까딱 움직이십니다. 이거 하니까 다리가 답답한 게 없네. 앉아 있어도 덜 찌릿찌릿해. 그 작은 움직임이 혈관을 열어주고 근육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복용 중인 약물 체크. 작은 변화가 쥐를 만든다. 이 부분은 무조건 기억해야 합니다. 이뇨제, 일부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은 전해질을 무너뜨려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약 바꾼 뒤 쥐가 자주 난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부작용 경고입니다. 어머니도 혈압약을 바꾼 뒤로 쥐가 더 자주 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정확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약 종류와 쥐 증상이 연결될 때는 병원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끊지 말기, 용량 조절 금지, 의사와 상담만이 정답. 그리고 이 모든 예방법을 실천하고 나니 어머니의 새벽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 비명을 지르던 새벽 3시의 그날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평온한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이, 나도 이제 배웠다. 몸이 보내는 소리 무시하면 안 되더라고. 이제는 쥐날 기미만 보여도 바로 스트레칭하지. 저 또한 그 새벽의 두려움이 아니라 어머니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쥐 예방은 단순히 쥐를 막는 법이 아니라 시니어의 혈관 건강, 근육 건강, 수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을 뿐입니다. 그 신호를 듣기 시작하면 건강은 금방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보시는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